네, 매주 금요일에는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 맡고 계신 신장식 의원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헌법재판소에 10차 변론기일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에 앞서서 의원님이 뭐 무슨 의심을 받으신 게 있었어요? 네? 왜 의심을 받으셨어요? 아니 무슨 의심을 받으셨어요? 그 다스베이 지난주 다스베이에 대해서 노영희 변호사님이 네. 아니 뭐 동영상도 없는데 제가 이제 그날 12월 3일 날 내란의 밤에 네. 국회 들어갈 때 예. 저는 누가 국회의원 길을 막아 문 열어 하고 소리를 지르고 들어갔다. 예. 그랬더니 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누가 노영희 변호사가? 예. 예. 뭐 빌고 들어간 거 아니냐. 누구한테 빌어요? 경찰들한테 뭐 그런 의원님이? 얘기가 시민들이 그렇게 다 보고 있는데 예, 그래서 뭐 문 밑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 아니냐. 내가 보기에 일본말 써서 죄송합니다만 네. 예. 신장식 의원은 가오 빠지시 그런 거 싫어하는데. 아 근데 어떻게 동영상이 오해하셨어요? 없으니까 근데 그걸 보고 예. 저기 멀리 영주에 있는 그 후배 한 분이 예. 찾았어 동영상을. 와. 제가 들어가는 장면은 동영상을 찾아서 예. 미디어 몽고에서 한 8시간짜리 생방을 했는데 그중에서 몇 분 몇 초를 보세요. 예. 그래서 몇 분 몇 초를 딱 보니까 예. 그 장면이 찍혔더라고. 혹시 그거 그래서 우리 모함에서 벗어난 날이다. 모함에서 이번 주는. 노영희 변호사의 모함에서 벗어난 날이다. 그 준비되면 제작진 준비되면 쇼츠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예. 자,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모함에서 벗어나셔서. 그래서 그리고 그날 밤 내가 저랬구나. 다시 확인하는. 그래서 제가 이제 국회법 개정안을 지금 내놓은 게 있는데 네. 12월 4일을 12월 4일 1시 1분 뭐 3분이라고 한 사람도 있고 하니까 01시 01분. 예. 그래서 그때를 헌정수호의 날로 만들자. 12월 4일 01시 01분. 예, 그거를 새벽 1시에 기념식 해야 돼요? 아니 뭐 그때는 기념식을 하지 말고 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헌정수호의 날 괄호 열고 예. 월담절 괄호 닫고 해서 그날은 월담을 하는 거예요. 월담 행사를. 다 월담. 밤에 국회 국회의원들이 월담 쫙 다 와가지고 모여가지고 다 월담을 해. 월담을 하는 행사라는 거야. 내가 보기엔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너무 월담이 의원님 의외로 여성들 힘들어요. 아, 그럴 수 예, 있죠. 저 월담하다가 멍이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때 예. 박찬대 의원도 예. 다쳤고 다친 분들이 꽤 다친 분들 계세요. 꽤 계시더라고요, 예. 의원님들이. 그래서 월담절 초대형 월담절. 퍼포먼스를 한번 하는 거야. 재밌네. 한번 해보세요. 예, 네, 월담절. 올해 12월 4일 한번 강추 드리고요. 네. 우리가 갈 길이 멉니다. 네. 그래서 여쭤봐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일단 어제 10차 변론기일 네. 법률가로서 그 피청구인 윤석열의 태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석열 네. 한덕수 들어오니까 그렇게 5분 불러달라고 만에 해서 한덕수 나가버려. 들어오니까 나갔잖아요. 예, 왜 그랬을까요? 그 액면에 두고 한덕수를 드리블하기가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본인이 국무회의에 대해서 본인이 문제- 국무회의 그 너무 뻔하잖아. 간담회라고 계속 간담회. 예. 그런 얘기들이 자기 앞에서 얘기되는 거를 피하는 거죠. 자기 앞에서 얘기되는 걸 피하는 거예요. 아니 한덕수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 뭐라고 생각해?라고 묻는 질문을 피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런 것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어제 그 10차 심판에서 10차 그 심리에서 네. 심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네. 변론 종결일을 25일로 정했다는 사실입니다. 변론 오늘 도하 모든 언론의 일면이 25일이에요. 25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해요. 어제 최후 진술. 볼 거 없습니다. 네. 어제 사실 한덕수는 본인이 네. 오히려 했던 얘기를 더 그 확인을 한 번 더 시켜준 거고 국무회의 아니다. 네. 그 핵심 쟁점이거든요. 적법한 국무회의를 했고 적법하게 부서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네. 근데 적법한 국무회의가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네. 부서가 없었다라는 네. 점도 확인이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다음에 홍장원은 오히려 그 진술이 더 구체화되고 네. 메모도 그 홍장원 진술에서 핵심은 그거였어요. 이거 내가 보좌관한테 네. 다시 깨끗하게 다시 써라 정서해라 예. 라고 얘기 안 했으면 내가 나중에 사후에 꾸며냈다고 할 거 아니냐. 보좌관한테 시키길 잘했다. 그러니까요. 그 얘기가 핵심이고요. 근데 그 보좌관들은 한동훈 친구 아니냐고. 하여튼간에 윤곽근 변호사가. 별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다 하고 저는 있어요. 제일 재밌는 뉴스가 뭐냐면 한 전 대표 쪽은 이날 저녁 입장문을 내어 한동훈 전 대표는 국정원에 친구가 없음을 알려드린다. 한동훈 그다음에 대표는 국정원에 친구가 없다. 가장 비열하게 본 건 뭐냐면요. 네.
조지호 청장 불렀잖아요. 예. 강제 구인까지 했어요. 맞아요. 아파서. 예, 지금 말기 혈압암, 예, 그래요. 혈액암 투병 중이신데. 투병 중에서 저 그 경찰 조사 받을 때도 병원에 침상에서 누워서 7시간 그러니까, 조사 받았다는 예, 거예요. 무균실에서. 예. 예. 근데 억지로 강제 구인했더니 강제 구인에서 이 변호사가 묻는 게 뭐냐? 당신 많이 아팠죠? 조사 받을 당시에 선망 증세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보기엔 인신공격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완벽한 너 인신공격. 아파서 정신 이상 중에 진술한 거지. 왜냐하면 그 진술에서 뭐 6차례 이상 전화를 해서 예. 끌어내라고 했고 뭘 체포 지시를 닥달을 했고 했다, 닥달을 했고 했다. 6번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게 검찰에서 진술을 했는데 그걸 보고 조지호 청장한테 뭐 조지호가 그날 뭐 잘못한 건 있지만 잘못했죠. 네. 처벌 받아야 돼요. 네. 그렇다고 해서 조지호한테 세상에 이렇게 물었어요. 조사 중에 폐렴까지 걸리고 백혈구 수치가 정상 수치 1500에서 77까지 떨어졌죠. 검찰 조사 당시 분위기 어땠습니까? 강압적 분위기 아니었냐. 이제 이런 그렇죠. 얘기 묻고 싶은 예, 거고 조사 받을 당시에 선망 증세라는 선망이라는 게 헛게 보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저희 이제 하찮으신 어르신도 그 이렇게 전신 마취 수술하고 나면 선망 증세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지금 여기 어디 와 있는지 일시적으로 그러세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마취가 회복이 되면 다시 정상으로 그렇습니다. 돌아오시는데 조사받을 당시에 선망 증세라든가 그런 거 없었습니까? 수사를 받으실 때는 안타깝게도 건강이 더 많이 악화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계엄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해서 진술하셨습니까? 너 환자잖아. 너 정신 없는 상태에서 진술한 거지? 라고 몰아붙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열한 짓입니까? 진짜 그런 것은 너무 많은데 저는 홍장원 차장에게 탄핵 공작, 내란 공작, 내란 공작. 예. 핵심은 홍장원이 꾸며낸 거다. 그리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로 엮었다. 거짓말이다. 전부 엉터리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홍 전 차장한테 내가 격려 차원에서 전화해가지고 여인형 육사 선후배니까 방첩사 좀 도와줘라. 그렇게 얘기한 걸 목적어도 없는 체포 지시로 엮어서 대통령의 체포 지시로 만들어냈다는 게 핵심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말도 안 예, 되는 소리인 예. 것이 그 당시에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급박한 상황에 너 일 잘한 너 참 일 잘하지 요새 뭐 후배가 뭐 선배가 너 선후배 관계라며 방첩사령관이랑 네. 열심히 둘이서 합을 맞춰서 잘해. 네. 평상시에도 밤 10시 11시에 그렇게 전화해서 격려하지 않아요. 근데 그 계엄의 밤에 네. 11시 12시 막 이 계엄의 밤에 네. 그런 전화를 해서 격려했을 뿐이다. 이 무슨 뭐 말이라도 되는 소리를 해야 진지하게 무슨 뭐 논박을 해주겠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결국은 홍장원과 조지호 청장이 가장 불리한 진술을 한 거예요. 네. 체포 불법적으로 체포하려고 했다. 네. 그 다음에 조지호 같은 경우 국회의원들 끌어내려고 했다. 그러니까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 정치인들을 불법적인 심지어는 그때는 포고령도 발표되기도 전이고 불법적 포고령이라서 어차피 효력도 없지만 네. 그 포고령도 발표되기 전에 정치인들을 영장 없이 구속 수감하려고 했다, 체포하려고 했다. 굉장히 중요한 네. 중대한 위헌 위법, 예. 헌법 위반 사항이거든요. 법률 위반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부인할 수가 없어. 너무 이때 마음이 급해가지고 네. 너무 많이 말을 싸질러 놨어요. 똥을 여기저기다 싸질러 놔가지고. 아이고야. 예, 똥을 지가 똥을 너무 여기저기 싸질러 놔가지고 덮을 수가 없거든요. 냄새도 나고 실체도 다 봤어요. 국민들이 밤새. 그러니까 이제 똥을 내가 싼 게 아니라 조지호가 쌌지. 똥을 내가 명령을 하지 않았는데 니들이 알아서 움직였지. 똥 싼 네. 사람 저 아니에요. 네. 그런 것. 그렇게 얘기를 하는 심지어 거예요. 국회 단전한 것도 내가 네. 한 게 아니라 곽종근이 임의로 한 거야. 아니, 그러니까 난 네. 저는 진짜 사실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런 부하 책임. 겁니다. 지휘 그 리더는요. 예. 그 공은 부하에게, 그러니까. 명예는 상관에게, 네. 책임은 나에게. 네. 이게 진짜 리더의, 진짜 리더의. 본 모습입니다. 네. 군인들도 이런 정신 교육을 제가 드린 말씀에 비슷한 말씀을 정신 교육을 받아요.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 명예는 상관에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거는 모든 책임을 부하에게 돌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요 뭐 아무것도 무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하는데 그거 다 네. 틀렸고요. 하여튼간에 어제는 뭐 왜 기일을 한 번 더해서
후집이 그 세 사람을 불렀는지 이해할 수 없고 왜 불렀어? 예. 예. 어제 가장 중요한 결정은 25일 날 25일 변론 날 종결이다. 최종 변론을 한다는 자 거다.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따져보셔야 돼요. 예. 25일 날 제가 딱 이 탄핵 심판 시작할 때부터 2만 3초에 예. 끝날 거다. 네, 예고했어요. 예고했잖아요. 맞아요. 일관되게 예. 저는 3초에 끝날 거라고 봅니다. 지금 3초? 굉장히 3월 중순설을 3월 중순설 얘기 많이 나오는데. 중순설 얘기 많이 예. 하잖아요. 자, 저 다이어리나 뭐 이런 거 딱 꺼내 보세요. 우리나라 대선은요 네. 매주 그 수요일 날 하게 돼 예, 있습니다. 수요일 날 선거는 모든 선거는 수요일 날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뒤로 예. 일을 해야 투표하는 날 와서 투표를 한다. 예. 월요일 날 하면 일요일 날부터 그냥 쭉 연휴로 논다. 연휴로 논다 이거거든요. 예. 자 그러면 선거가 가능한 날짜는 4월 30일, 5월 7일, 네. 5월 14일입니다. 예. 5월 달에 예. 지금의 일정으로 봤을 때 5월 7일은 네. 5월 2일인가부터 연휴예요. 금, 토, 일, 월까지가 예. 화요일까지. 화요일까지 연휴입니다. 5월 예, 5일, 예. 5월 6일이 다 석가탄신이라고 그렇죠. 어린이날까지 예. 해서 5월 7일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투표율 떨어지고요. 예. 그 직전에 금요일, 토요일 사전 선거 예. 사전 투표하잖아요. 예. 그것도 연휴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로 5월 7일을 선택하게 만들지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선관위랑 상의도 해요. 예. 저기가 헌재가. 예. 예. 그럼 자 그러면 4월 31일과 5월 14일이에요. 예. 자 그럼 5월 14일 날 그 투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3월 달에는 하필이면 3월 31일까지 있는 주간입니다. 그러면 3월 15일 이후에 해야 돼요. 선고를. 예, 그렇죠. 예. 선거를 3월 15일 이후에 해야 되는데 3월 15일은 예. 토요일이에요. 선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네. 16일은 일요일이고. 이고. 그럼 아무리 빨라도 3월 3월 17일이에요. 17일. 화요일이 화요일은 18일인데 네. 선고는 굳이 화요일, 목요일에 안 구애받지 해도 되니까. 않습니다. 아무리 빨라야 3월 17일이에요. 근데 그러면 25일 날 변론 종결을 해놓고 3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3주. 3주. 예. 너무 길다. 너무 길고요. 예.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그 다음에 대통령의 거취를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시급하게 결정해야 될 사안이에요. 그래서 네. 그 시급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지금 일주일에 2번씩 하고 빠르게 그렇습니다. 진행돼 온 거잖아요. 예, 예. 근데 변론 종결 후에 이것도 쟁점도 짧은데 예. 박근혜 때 14일, 예. 노무현 대통령 때 11일 걸렸던 거를 20일을 뒤로 가서 한다? 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3월 첫 주에 예. 3월 3일에서 7일 사이에 결정을 하고 그렇게 되면 4월 30일 날 약 55일 정도 경과된 뒤에 예. 투표를 할 수 있어요. 선관위 예측은 50일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50일에서 60일 사이예요. 예. 그럼 이런 추정을 놓고 보면 예. 3월 첫 주에 결정을 하고 예. 대선은 4월 30일 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그러면 430 대선이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 네, 자 보겠습니다. 신장식 의원의 돗자리가 적확하게 맞아 떨어지는지 보겠습니다. 430 대선이다. 대체로 사람들은 5.14 대선을 예측하고 있는데 의원님은 430 대선. 네, 뭐 불가피하게 5.14가 될 수도 있지만 저는 네. 그 헌재가 네. 지금 이 심판의 탄핵 심판의 엄중함과 네. 신속함이 필요하다. 그 엄중한 만큼 신속함이 필요하다라고 네.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해 왔고요. 네. 그렇다면 예. 변론 종결 후 3주 예. 너무 길다. 너무 길죠. 3주는 너무 길다. 그렇죠. 3주는 너무 길다. 조국혁신당의 슬로건 3년은 너무 길고 3주는 너무 길다. 땡겨야 한다. 네네. 그래야 됩니다. 예. 자, 의원님 그 관련해서 저는 이 내용도 황당했거든요. 김건희 여사와 조태용 국정원장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 나도 궁금하다. 근데 뭔 이게 소리야. 내가 보기에는 스텝이 꼬인 것 같아요.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통화 내 김건희 여사와 조태용 국정원장이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에 대해서 통화 내역이 어떤 건지 저도 궁금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11월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 이후 소통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고
제 아내가 국정원장이 안보실장이던 시절에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개인 휴대폰을 바꾸고 원래 휴대전화를 다 없앴기 때문에 통화 내용이 어떤 건지 사실 저도 좀 궁금하다. 소통이 안 되는 부분가 봐요. 아 저는 진심일 네, 수 있다. 진짜. 왜냐면 우리가 그때 봤잖아요. 네. 왜 문자하고 대통령 당선됐을 때 막 대통령 그 윤석열 폰을 가지고 김건희가 맞아요. 밤새 뭐 했다. 문자를 보냈다. 그 당신 뭐 하는 거야? 예, 예. 건강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예, 얘기했잖아요. 예. 하지만 그때도 아내의 폰을 볼 수 없다. 그걸 맞아. 내가 어떻게 하냐는 예. 취지의 변명이 있었어요. 예, 예. 윤석열 폰은 김건희의 것이나 김건희의 폰은 김건희의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간 자 아까 저희가 정말 혼란을 드려서 송구한데 하나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첫 번째로 그 김건희 대화록 나도 궁금하다. 이거부터 틀 수 있나요? 네, 그거부터 한번 들어보죠. 제 무슨 처와 국정원장 간에 휴대폰 뭐 문자 주고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뭐 저도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저와 제 처는 지난 11월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한 이후에 소통 방식을 개선하고 휴대폰을 바꾸겠다고 이미 국민들에게 다 말씀을 드려서 제가 아마 11월 중순에서 남미 G20하고 에이펙 출장 가기 직전 아니면 그 직후에 휴대폰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비화폰을 저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장하고 썼고요. 아마 제 아내는 국정원장이 안보실장이던 시절에는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휴대폰을 이렇게 비화폰 아닌 개인 휴대폰을 바꾸고 원래 휴대폰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저는 그 통화 내역이 어떤 건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참나. 그러니까 저는 몰랐을 리 없다고 생각하고 이거 오디오 네, 울리는데? 오디오 이제 됐어요. 예. 오늘 좀 당황하셨어. 예, 뭐 방송하다 보니까 네. 오디오 울리면 안 생방송하다 되는데. 보면 그럴 때 이럴 있습니다.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습니다. 네, 송구합니다. 우리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뭐 이런 거 잠깐 꼬인 거 가지고 너무 타박하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후원을 많이 해주시라. 감사합니다. 예. 신장식 의원님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막 저기 댓글창에 나갑니다. 그게 제일 무서워. 나가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어쨌든 몰랐을 리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예. 그리고 저에게도 그럼 그 전에는 안보실장이랑 안보실장이랑 자기 김건희랑 통화하는 거는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말 자체도 이상해요. 네. 안보실장이랑 그 전에는 서로 전화번호 가지고 연락하고 했다는 겁니까? 네. 그건 괜찮아? 그날 밤에 국정원장이랑 한 거는 뭐 문제가 네. 되는 거고 예. 또는 뭐 나도 궁금합니다 하고 그냥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그러나 진실의 일단이 있다. 김건희 폰을 윤석열은 볼 수 없다.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좀 하나하나씩 그 아구가 맞아 떨어지고 있다. 스토리텔링이 이제 완성되는 단계로 가고 있구나. 이 내란과 관련해서 수괴는 김건희 씨가 아닌가.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명태균 얘기도 저희가 하겠지만. 명태균 노상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노상원. 저는 예. 노상원과 김건희가 예. 영적 대화를 자주 하시던 분들이고 영적 대화를 선호하시던 분들이고 뭐 예. 명태균도 그렇긴 하지만 노상원과 김건희의 관계가 뭐냐? 이거는 뭐냐면 비하폰으로 연결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비하폰으로 연결돼 있는 게 그 노상원 버거보살께서 예. 12월 4일 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에 김용현이 줬던 비하폰을 반납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김용현이 민간인 노상원에게 비하폰을 줬다는 것 자체도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그때 반납을 해요. 근데 반납을 하고 다시 비하폰을 지급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씁니다. 예. 그거는 대통령 경호처에서 준 비하폰이에요. 그걸 가지고 12월 7일까지 비하폰으로 통화를 하는데 누구랑 통화했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통화했고 도대체 영부인이 비하폰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고 예. 그때 계엄 때 예. 노상원은 비하폰을 바꿔가면서 대통령 경호처 비하폰을 가지고 뭘 했느냐. 네. 노상원이 어떤 사람이냐. 내란의 밤 때 새벽 2시에 김용현이 전화해서 그 내란 다 해제된 그 해엄 해제된 다음에 그 상원아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죠. 우리 어떻게 해? 이거잖아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그랬던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대통령 경호처에서 나온 비화폰을 가지고 무슨 대화를 했을까? 그리고 그때 두 통로에서 저희가 제보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공장장 통해서 김어준 공장장 통한 제보는 자꾸 김건희가 그 퇴직한 공무원들이랑 연락을 한다. 그게 노상원이었어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 노상원은 소지 퇴직한 또 HID 요원들 블랙 요원들을 아직 복귀를 못 해가지고 우리 복귀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호소와 제보가 들어왔었단 말이죠. 작전이 끝났다고 복귀하게 해주세요. 요인 암살하러 나간 자들이 그때 뭐 했냐는 거예요. 그때.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어디 영적 대화를 했나? 하고 계셨던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영적 대화뿐만 아니라 거기는 저는 검찰도 연관된 비화폰 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이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김성훈에 대한 체포영장을 계속해서 검찰이 그 경찰이 신청하면 반려하고 경찰이 신청하면 3차례 반려했죠. 그다음에 김성훈은 압수수색 영장을 계속해서 거부하면서 비화폰 서버 압수를 못 하잖아. 그다음에 증거를 인멸하라고 하는 지시, 증거인멸을 김성훈이 증거인멸하라는 지시를 경호처 직원들에게 했다는 진술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최근엔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한겨레에서 대통령 윤석열이 김성훈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라고 하는 것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가 문제냐면 첫 번째는 그 12월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되던 2차 체포영장 집행되던 그 시기에 1월 7일 날 김성훈 차장이 그 윤석열에게 철동같이 막아내겠다라는 문자를 보냈고 그리고 윤이 국군 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해라. 경호구역을 완벽하게 통제해라. 아, 참 정말 무책임해.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광우 본부장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광우 본부장은 뭐라 그랬냐면은 윤석열과 관련해서 아예 그 진입을 못하게. 그러니까 1차 관저에 1정문과 2정문이 있는데 2정문은 그 숙소 앞문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미친놈들 다 때려잡는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딱 행태가 누가 국민의힘에서 무슨 뭐 마약 두목 잡듯 하는 거냐 대통령을 마약 두목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르코스라고 하는 넷플릭스 시리즈 보시면은요 정말 재밌는데 거기 에스코바도르라고 그 마약왕이 나옵니다. 남미의 마약왕. 걔들이 그렇게 저항했어요. 기관단총 갖고 법원 습격하고 그게 나와요. 법원 습격해서 자기 범죄 기록을 불태워서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에스코바도르 실화입니다. 실화. 콜롬비아의 마약왕 에스코바도르. 진짜. 나르코스라고 하는 몰랐어요. 넷플릭스 시리즈에 나와요. 법원을 습격해서 범죄 기록을 전부 다 불태워버리고요. 그 다음에 자기 본거지로 이렇게 들어오는 요새화되어 있는 본거지로 들어오는 경찰의 기관단총 가지고 막습니다. 그러다가 체포되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을 자신의 궁전처럼 만들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실화예요, 실화. 콜롬비아에서 있었던. 아니 대한민국이 콜롬비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딱 하는 짓이 그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은 그런 짓을 하는 자들은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이 없어요. 지금 저 일 때문에 나라가 두 쪽 나고 내란이 내전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없어요. 지금 윤석열 일당들에게 그러니까 보수는 사실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이에요. 그렇습니다. 물론 진보도 개혁도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이 있죠. 하지만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또는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개인의 리버럴한 자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보수라고 참칭하는 자들에게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이 1도 없어요. 정말 그 부분에서 제가 화가 나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벌써 59분이어서 정리를 해야 되네. 너무 신장식 의원님 시간 늘 짧아서 어떻게든 늘리든지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영장 기각 문제 계속 나오잖아요. 도대체 이 비화폰의 서버를
확보를 해야 그래야 경찰이 수사 진도를 나갈 수 있는데 검찰이 김성훈을 지키면서 검찰이 영장이 김성훈을 지키죠. 계속 기각되면서 지금 이게 문제가 커지는데 오늘 한겨레가 여러 단독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윤석열의 공무집행 방해를 적시하자 영장이 기각됐다 번번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검찰 심우정 총장 이슈가 아니고서야 그럴 리가 뭐 이렇게 나오기가 어려워요. 저는 감추고 싶은 비화폰에 뭔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김성훈이 체포되면 예. 압수수색을 김성훈 이외에 다른 경호처 누군가가 비화폰 압수수색 하러 들어오는데 그거 맞겠어요? 김성훈이란 자가 그거 다 맡고 있는 거거든요. 김성훈 차장을 즉각 저기를 해야죠. 체포를 해서 구속시켜야 됩니다. 아직도 그 총 들고 일부러 총 보여주려고 왔다 갔다 하던 자들을 그 자리에 아직 저렇게 버젓이 활개치고 다니게 한다는 건 심우정 총장 그다음에 저는 검찰 특수부 라인들 중에 네. 저는 김주현 민정수석, 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의심스럽고요. 네. 이완규 법제처장, 예, 의심스럽습니다. 예. 이상민은 곧 구속될 걸로 구속될 보이고요. 걸로 예,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 검찰 가족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랑 연관이 돼 있냐면 명태균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검찰도 이게 끝났다, 게임 끝났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속도를 냈어요. 냈다가. 11월, 12월까지 예. 속도를 냈다라는 게 명태균 측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그렇습니다. 하고 많은 참고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근데 갑자기 12월 1월 달 넘어가면서부터 속도가 갑자기 줄어들죠. 네. 그리고 김건희는 소환 조사조차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출장 조사도 안 했어. 그러니까. 출장 조사도 감지덕진데 감지덕진가 봐요. 예. 소환 조사는커녕 출장 조사도 하지 않고 네. 중앙지검으로 올라왔으니까. 네, 중앙지검으로 올라왔어요. 네. 근데 명태균 씨가 요즘 빡쳐갖고 계속 뭐라 얘기를 하잖아요. 메시지 계속 내고 계속 있어요. 메시지 계속 예. 내잖아요. 예. 남상건 변호사가 예. 매일매일 내겠다라고 네. 예고를 하더라고. 예. 오늘은 보니까 그 젊은 변호사 여태영 한 분이 있던데 변호사? 여태영 변호사가 그 방송까지 출연을 하셨던데 예. 계속 떠들 생각이에요. 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를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검찰이 지금 눈치 보는 거야. 야 혹시 몰라. 그러니까 기각 가능성보다는 예. 차기 정권 반 이재명 연합을 만들어서 혹시 국힘 쪽에서 누군가 대선에서 당선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검찰의 기존 생리상 실제 탄핵이 되고 여론조사 결과가 야권 후보에게 네. 압도적으로 나오잖아요. 네. 검찰은 수사 속도를 낼 겁니다. 네. 걔네들은 그래요. 늘 그렇다. 예. 그래서 조국혁신당과 취재 편의점이 왜 다시 검찰 개혁인가? 그럼요. 연속 시리즈 토론회를 열고 있습니다. 네, 1회, 2회는 모두 녹화가 끝났습니다. 이제 곧 여러분들께서 만나실 수 있는데 이번 주 일요일 오전 11시 예. 첫 회가 첫 회가 방송됩니다. 네. 지금까지 있었던 토론회는 잊으십시오. 새로운 형식의 토론회가 오고 정말 재밌었어요. 저는 진짜 재밌었거든요. 재밌었어요. 검찰 개혁 토론회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네. 라는 거를 깨닫는 행사였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 공개 방송 있잖아요. 다음 주 25일 네. 6시 반에 네, 어디서 해요? 벙커원 다스베이더하고 그 여론조사 꽃이 있는 예. 계엄군이 와. 왔던 바로 그 장소에서 야, 뭐라 그러죠? 그런 걸 성지순례라고. 네, 성지순례 벙커원에서 예. 다음 주 수요일 25일 6시 반에 공개 방송을 합니다. 공개 방송을 하는데 그때 이제 한동수 전 네. 감찰부장, 예. 그다음에 박은정 의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그다음에 전사. 김용민 의원, 김용민 의원. 그다음에 몰래온 손님 한 분. 몰래온 손님 누군지 너무 궁금하네요. 예, 궁금하시죠? 신장식 의원님 왜 안 나와요? 글쎄요. 네, 신장식 의원님 나오셔야 돼요. 제 인기가 많으셔가지고. 예, 그래서 어찌됐든- 요거는 이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가 인원이 한 100명 정도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취재 편의점이나 아니면은 저희 조국혁신당 TV, 그다음에 신장식 TV 여기 가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이 절차가 안내돼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네. 100분 모시고 네. 공개 토론으로 예. 도대체 검찰 개혁 어떻게 완수할 것인가? 네. 예.
이런 토론을 합니다. 예. 여러분들 많은 참여해 주시고요. 설마 100명이 안 돼서 민망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댓글창에 신장식 의원 그날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오늘 준비하지 못했는데 지금 당장 신장식 TV 검색하시면 바로 12월 3일 내란의 밤 신장식 의원은 어떻게 싸웠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 그리고 이분들이 너무 재밌는 게 또 누구랑 비교를 해서 누구랑 비교를 해요? 아 이준석? 아니 뭐 제가 그런 말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고소당하는데 저 국민의힘에서 자꾸 고소하고 이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민사소송 예. 5천만 원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걸고 아니 근데 저는 정말 억울한 게 이미 그 경찰 조사를 통해서 다 무혐의 불기소 끝난 사건들까지도 싹 다 묶어가지고 네. 지속적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에이, 팩트도 다 어긋나는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소송 한번 시작하면 너무 정말 힘듭니다. 피곤하고 예. 변호사 비용도 들어가고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신경을 써요.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그래서 제가 변호사 근데 이게 정말 입틀막 효과가 있는 게 조심하게 돼요. 자기 제가 검열을 하게 자꾸 됩니다. 자기 검열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제 뉴스사이킥에서도 세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머릿속에 계속 소송당하지 않는 방법을 생각하면서 발언을 하게 되고 오세훈 측 입장 계속 들어주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하튼 아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네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